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유아임용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정말 멘붕이다.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이제 하시고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의 필요성은 이미 이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진작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느끼셨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유아임용 수험가에는 너무나 수험가에서는 정말 특이한 현상, 기현상인데 문제가 없는 문제 고갈 현상. 정말 독특한 현상이죠. 아마 다른 수험가에서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없는 문제 고갈 현상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이지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아임용가에 이지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막 이제 폭풍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결국은 요즘과 같은 시험에 있어서 합격의 관건입니다. 많은 문제 풀기.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 풀기. 요게 관건이에요. 많은 문제 풀기. 요게 정말 중요한 관건인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난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문제를 풀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이제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의 경우에는 한 5,000문제 이상을 풉니다. 사실 1년간. 요게 이제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는 문제 수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강에서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셀 수 없어요. 진짜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못 풀어도 5,000문제 이상은 풀 수가 있는데, 지선쌤과 커리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못 풀어도 5,000문제 이상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많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언제 다 푸나? 왜냐하면 실전 모고 시간에 이렇게 풀어보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자,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로는 문제를 봄에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1월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봄에 문제를 풀 때, 요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왜 맨날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맨날 똑같이 공부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항상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뭐 달려가기도 하고 뭐 천천히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뭐 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때마다 조절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런 방법을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메타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 안에 선생님들이 메타인지 방법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강의를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메타인지가 안 되시는 선생님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저를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에 이제 소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공부에만 소질이 있어요. 다른 건 소질이 없고 저는 공부에만 소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적중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커리큘럼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것만 따라오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봄에 초반에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문제로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자, 문제로 내용 공부하기, 요게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로 내용 공부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자, 선생님들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기본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써 있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쫙 써 있어요. 너무 친절한 게 기본서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불친절하게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다음에 뭘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묻고 밑에서 묻고 1하고 10만 써놓고 중간에 막 뻥 비워놓고 여기 다 쓰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1, 3, 5, 7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건가,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1, 2, 3, 4, 5, 6 요것만 요런 식으로만 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위에서 나오고 밑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막 뛰어서 나오고 이러면 이게 뭐였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불친절해요. 근데 기본서는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순서대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것만 보다가 갑자기 불친절한 문제를 딱 만나면은 막 혼란, 혼비백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문제로 내용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친절한 기본서를 공부했죠? 그럼 불친절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이 이론을 요런 각도로 볼 수도 있구나. 이걸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내용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와 이지선 유아인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이 해설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지선 유아인명의 정말 중요한 특성은 이 해설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다는 거예요. 한 문제당 한 페이지가 넘는 해설도 굉장히 많아요. 한 문제당 막 3페이지씩 이렇게 해설 자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해설 자료와 그 다음에 해설 강의도 너무너무 자세하거든요. 자, 요거를 자세하게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문제를 미리 막 예습하면서 다 풀 필요가 없어요. 복습 위주로.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그리고 복습 위주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복습 위주로. 초반에.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초반에는 문제로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일단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친절하게 교과서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많은 문제를 내용 공부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설해드리고 막 강의해드리면 그걸 들으면서 해설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서 내용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습 위주가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선생님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수학 정석으로 공부했는데, 수학 정석 같은 경우에 다 문제로 돼 있지만 그건 내용 공부하는 기본서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놨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문제의 유형을 익히기예요. 문제 유형 익히기.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 유형을 익히는데 문제와 답만 외우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출을 막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셨더라고요. 문제와 답만 막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 유형을 익히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문제로 내용을 공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익혀지면은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전 보고 풀듯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혀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실전처럼 연습해보기. 근데 이거는 이제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조금 몇 개 정해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강의해가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요건 실전처럼 해보세요. 요건 실전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저는 문제를 워낙 많이 드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25문제당 보통 25문제가 한 교시로 구성이 돼요. 약 25문제가 교육과정 A 25문제, 교육과정 B 25문제 약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문제당 우리는 그러면 원래 실전 시험에서는 70분이죠. 자, 요렇게 이제 풀어보시는 건데 자,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떤 답안지를 드리냐 하면은요. 자, 이런 무한 답안지라는 걸 저희가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한 답안지라는 걸 드려요. 무한 답안지 뭐죠? 여기 문항 번호가 안 써 있는 이런 답안지를 저희가 드립니다. 파일로도 드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두껍게 묶어가지고 엄청 저렴하게 판매도 해요. 그래서 아예 그런 답안지를 놔두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문항 1에서 3 이렇게 해갖고 보통 한 3문제당 요거 한 면에다 쓰는 게 맞죠. 보통 3문제씩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항 1에서 3 해서 여기다가 답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그죠 문항 4에서 예를 들면 문항 4에서 6 해서 여기다 이렇게 또 쓰시고 자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25분당 보통 70분인데 두 번째 풀어볼 때는 이제 한 번 풀고 우리가 다 익히지를 못하잖아요. 첫 번째 풀 때는 25문제당 70분으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25문제당 이제는 한 60분이나 50분. 그죠? 요 정도로 해서 문제를 점점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 실제 답안지에다가 이제 써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선생님들 기출 푸시잖아요. 자, 기출도 실전처럼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전처럼 풀어보시는데 교육과정 A다. 만약에 자, 교육과정 A를 풀어본다. 근데 나는 실전 엄청 많이 강의도 다 들었다는 말이죠. 해설 강의도. 자, 그럴 경우에는 교육과정 A를 70분에 푸는 게 아니에요. 한 50분에. 그죠? 실제 답안지에다가 써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많이 풀고 다양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냥 먼저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으로, 그죠? 제가 말씀드린 문제로 내용 공부하기 방법으로 독파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 회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문제를 드리는데 책으로 묶은 것도 드리고 프린트물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요거 다 회독하셔야 돼요. 회독수 높여야 됩니다. 정말 회독수를 엄청 높여야 돼요. 자, 선생님들께서 기본서 다 회독 얘기하시는데 기본서는 그렇게 다 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얇게 암기장으로 줄여놓은 거. 얇으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랑 기본서랑 암기장을 대조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몇 번 보시고 암기장은 나중에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중반 정도 됐을 때는 기본서는 거의 안 봅니다. 암기장 위주로 해서 암기하고 필요한 부분만 기본서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 다 회독,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문제를 여러 번 회독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 회독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요. 문제를 다 회독하시면서 문제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단권화 작업.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영역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문제 단권화는 영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내가 맨날 틀리는 문제, 나의 약점 문제. 요거를 같이 모아야 돼요. 자, 영역별로 모으고 뭐 난이도 높은 걸로 모으고 제가 모아드리는 작업은 많이 해드립니다. 제 강의 자체에서.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만 따라오셔도 돼요. 요거 다 해드리니까 영역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난이도별도 해드리고 저는 다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저만 따라오셔도 되지만은 사실 여력이 되신다면은 여기 나의 약점 문제를 또 추리시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5천 문제 이상 한 최소 5천 문제 정말 저만 이렇게 순진하게 따라오시는 선생님들은 5천 문제. 근데 저하고 막 진짜 같이 달려야겠다. 이지성 강사가 엄청 막 전력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근데 같이 따라 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문제는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되셨든지 간에 이 문제 단권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를 한 10,000문제를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약점을 영역별로 추리면 얇아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을 정도, 한여름 지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계속 돌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나의 약점, 강점 되는 건 이미 엄청 풀어봤기 때문에 많은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면서 내 약점 문제를 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부터 그걸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돌리고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사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돌리는 거죠. 문제 단권화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걸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도 몇 바퀴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이후에 문제 단권화를 돌릴 때쯤 해서 이제 실전 모고를 진짜 실전처럼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는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공부하는 방법이 맨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볶았다가 저렇게 볶았다가 여기서 봤다가 여기서 봤다가 이렇게 해야 못된 문제가 나왔을 때 싹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우리가 어떤 선생님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요 쉬운 문제만 다 맞출 거예요. 어려운 문제 다 틀릴 거예요. 쉬운 문제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는 아예 싹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는 요것만 맞추겠다 이런 분들 치고 시험에 붙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맞춰야지 이런 문제가 진짜 내 입맛대로 시험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정말 다 맞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맞출 자세로 가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요 코어만, 요것만 갖고, 코어라는, 근데 선생님들께서 코어라고 얘기하는 게 또 진짜 코어도 아니에요. 유아교육계의 코어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코어는 이거라고 내가 정했는데, 출제진들은 그걸 코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게 코어예요. 이거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요거. 근데 우물 밖의 세상이 훨씬 넓은데 선생님들은 우물 안의 세상만 보고 있고 출제진들은 우물 밖의 진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 밖의 진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죠 오랜 교수 경력과 진짜 출제나 뭐 채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우물 밖의 세상의 관점에서 최대한 줄여갖고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선생님들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문제 단권한데 우리가 이제 문제도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문제 막 못 풀거든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골라서 문제를 좀 골라서 실전처럼 풀어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정말 중요한 게 문제 다회독이면서 문제 단권화라는 거죠. 자, 이런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같은 공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볼 수 있고 나의 지금 공부 진도에 따라서 방법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 능력이잖아요. 이게 되면 수험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자, 그리고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께 많은 문제를 푸는 거의 필요성은 이미 선생님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다 느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죠. 내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지선쌤이 끌어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지식하게 한 문제 푸는데 막 엄청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그 많은 시간을 문제를 풀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끌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방법, 어떤 때는 저런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면서도 지름길로 많은 문제를 다회독해 나가면서 이렇게 단권화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정말 문제풀이의 중요성을 선생님들 절감하시잖아요. 지선생과 함께 적어도 5,000문제 이상 꼭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시험장에서 멘붕 아니고 미리 문제 풀면서 멘붕 다 겪고 시험장에 가서는 내 이럴 줄 알았지 회심의 미소를 띄우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선생과 함께 꼭 합격하세요.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